단어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공부한 내용 발표하는 느낌은. 알지? 네, 어렵더라고요. 공디투 그냥 뒷부분 그냥 보내주시는 거. 이런 데서 찾아가 봤어. 이게 근데 진도 나가실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어차피 다시 들으면서 복습해보는 거. 황규성 교수님 할 때 안 왔지. 아, 그 세미나요? 네. 저번에 한번 그때 발표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인트라셀 셀 간의 디머리제이션이 일어났을 때는 밴드 이론전이 안 생기는데 셀 바깥에 있는 그 밴드끼리 디머리제이션이 발생했을 때 밴드 인원의 그 파동 함수가 이제 달라진다. 여기까지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네, 발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스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스핀은 스턴 갤랑 익스퍼리먼트에서 자기장을 이제 Z축 방향으로 걸어줬을 때 이제 전자 비교를 쏘면 이제 전자의 자기 모먼트가 Z 플러스 또는 Z 마이너스 방향으로 양자가 된다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그 Z축 방향의 자기장을 통과시켰을 때 Z 플러스 컴포넌트 스핀을 가진 전자와 Z 마이너스 컴포넌트를 가진 스핀을 가진 전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Z 플러스 스핀을 가진 전자를 이어서 Z 다시 한번 통과시키면 그때는 이제 Z 마이너스 성분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Z 플러스 성분을 다시 통과시킨 이 전자를 이제 X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준 박스를 통과시키면 여기서는 이제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 빔이 균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Z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똑같은 Z 플러스를 통과시킨 경우에는 계속 Z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제 Z 플러스를 통과시켰다가 뭐 X를 통과시키거나 뭐 Y를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확률이 균일하게 전자의 스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해서 Z 플러스를 1, 0, Z 마이너스를 0,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X는 Z 플러스와 Z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그 대수 이 앞에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1대1로 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도 같은 확률이니까 루트 2분의 1에 또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크기가 같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y도 똑같은데 y는 이제 호수를 넣어서 1i, 1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의 스핀을
이런 식의 아이젠 스테이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겐 스테이트를 가진 행렬을 구하면 그게 펄 행렬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행렬의 그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거는 자기장이 있을 때 해밀토니안인데 자기장이 있을 때 해밀토니안 마이너스 자기 모멘트 이런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기 모멘트가 아까 그 자기장을 통과시키면 그 특정 방향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이 행렬을 다 대입해가지고 쓰게 되면 앞에 상수텀이 있고 여기서 이 해밀토니안처럼 이런 식으로 해밀토니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Z축밖에 없는 경우 B지만 살아남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행렬이 나타나게 되고 아이젠 스테이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X축 방향으로만 걸는 경우에는 이 밑에처럼 행렬이 나타나게 되고 아이젠 스테이트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만 걸는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스핀 방향을 방향이 있잖아요. Z축 방향, X축 방향, Y축 방향을 그냥 하나의 방향으로 해서 이 구를 그리면 이게 블로우 스페어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여기서 X축 방향은 루트 2분의 1로 여기서 이 앞에 루트 2분의 1을
이 x 방향에 대응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를 그리면 임의의 방향의 스핀을 여기 구 위에 있는 한 점과 대응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임의의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b를 n이라고 하고 n을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구면 좌표기로 해서 방향을 나타내게 되면 n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여기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bx, by, bz 값을 여기서 b를 곱해서 구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여기 밑에 쓴 그 자기장 해밀토니아에 대입해서 아이젠 스테이트를 구하면 여기 위에 있는 값처럼 나오거든요. 이게 계산을 한 번 더 해보긴 했는데 이 해밀토니안의 아이젠 밸류가 풀마 1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아이젠 스테이트는 1일 때 아이젠 밸류가 1일 때 아이젠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전자의 임의의 방향을 가진 스핀은 이 블로우 스피어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단 전자뿐만 아니라 임의의 투 레벨 시스템에 대해서 블로우 가진 아이젠 스테이트를 블로우 스피어에 대응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가 나온 이유는 이 앞에서 했던 인트라셀 디멀리제이션과 인터셀 디멀리제이션에서 인트라셀 디멀리제이션의 경우 그 하나의 셀 안에서 여기 진한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두 유닛 간의 그 인터랙션이 더 강한 경우에서는 이제 밴드 인버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K가 파이만큼 이동했을 때 이제 아이젠 스테이트가 똑같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빨강 파랑 빨강 파랑이어서 이거를 반전시켜도 똑같은 1-1의 아이젠 스테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인터셀 디멀리제이션의 경우 이제 0에서 파이까지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이제 셀 안에 있는 유닛의 그 위상이 달라지게 돼서 1-1에서 1-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 레벨 시스템이기 때문에 블로우 스피어에 대응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블로우 스피어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번 발표 때 한번 말씀드린 베리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밀토니안의 아이젠 스테이트와 아이젠 밸류 2라고 할 때 이제 그 아이젠 스테이트의 임의의
페이스 벡터를 곱해도 똑같이 아이젠 스테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벡터는 이제 페이스 벡터가 추가적으로 붙어도 특정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즉 에너지 값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페이스 텀이 붙어도 되게 됩니다. 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이해해 주셨어요? 제목을 써놨잖아, 너가.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것보다 아디오틱 프로세스랑 이거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어디오틱이 한국으로 다니려고 하죠. 되게 천천히 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이겐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하느냐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지금 이 파란 색깔로 클로스드 루프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해밀턴의 여기 지금 보면 어떤 b라는 벡터의 함수죠. b라는 벡터의 함수여서 이거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도 b라는 함수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에너지도 이 벡터의 함수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럴 때 이 b 벡터가 시간에 대한 함수라면 이 문제가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가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고유 상태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 해밀토니안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고유 상태가 존재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고유상태가 다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랑 이게 다르니까 애초에 얘는 단일한 어떤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항상 유일하게 기술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만족을 하면 모든 T1, T2에 대해서 이 커뮤테이터가 0이면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 시간대에 변한다고 치면 여기 얘네들 아이겐 스테이트는 아까 본 스핀 파울리 XYG의 그 선형 결합인데 걔네들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 그럼 다른 시간에 대해서 다른 벡터를 주잖아. 그럼 아이겐 스테이트가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 그럼 유일한 아이겐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못 풀어. 슈레딩거 방식을 풀면 안 되고, 그걸 푸는 방법이 이제 아디아베틱 시오리라는 걸 써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베리가 뭘 그러니까 그게 옛날 자료에 있는데 있으나 적당히 이 T1과 T2가 갖다 준다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B 그게 이 소리인데, 그러니까 T1, T2 같은 게 아니라 다른 T1, T2에 대해서
갖다가 두고 이 해밀토니안의 비 벡터를 초기 시간에서 나중의 시간으로 한 바퀴 돌아서 클로즈 루프를 그려요. 클로즈 루프를 그렸을 때 제일 저번 발표 때 이걸 증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베리 페이즈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면 얘가 아이겐 스테이트에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대로 그러니까 얘가 잘 정의가 돼요 지금. 해서 적당히 타임 이볼루션을 해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사실 얘랑 같으니까 같은 비벡터니까 이걸 부사이 비벡터라고 그러고 이거냐 아니라는 게 이 아디아베틱 이볼루션에 대한 효과입니다. 이거에 대한 수학적 엄밀한 증명은 이 사람 논문에 있고 그거에 대한 이걸 갖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뭐냐 그게 이제 베리 페이즈라는 거고 베리 페이즈는 이 루프가 그리는 어떠한 기하학적 특성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아이겐 펑션은 그 U1 유니터리 그룹에 항상 자유들을 갖고 있고 U1 그룹이요. U1 그룹에 대한 자유들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런 항이 붙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먼저 보장하는 거고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베리페이즈라는 게 실제로 유효한 거고. 그래서 그 이제 예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예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예시거든요. 그림. 이 화면.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 7 해서 T1, T1이 1이었고 T2가 7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T1에서 T2로 왔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 화살표들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이니셜 페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니셜 페이즈. 그래서 사실 페이즈가 없으면 적당히 중첩된 두 벡터가 똑같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 페이지 없는 상태에서 구면 위를 이렇게 이볼루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번 접해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1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화살표 두 개고 이 화살표 두 개가 각 아이겐 벡터 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페이지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페이지가 존재하는 수가 그러니까 페이지가 없으면 얘기해야지. 일단 화살표의 어떤 물리적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얘네가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를 대변한다고 생각해보면 이 화살표가 어떤 페이지 값이긴 해서 얘를 이제 어떤 클로즈 루프에 대해서 한번 돌려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블로우스피어인데 수빈 잘 들어야 되는데 블로우스피어에서
어디로 해야지? 이게 Z축. 그리고 이 원에 그린 게 아니긴 했는데 Z축, 여기 X축, 여기 이렇게 이제 Y축을 그리면 여기서 열로 보낸 거죠. 그럼 Y축을 기준으로 90도만큼 돌리는 이 오퍼레이션은 계산할 수 있는 양이 뭐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4분의 파이의 해밀토니안 Y, 그러니까 이 해밀토니안 이건데 이게 아마 Y 성분만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로테이션 제너레이터라고 이제 양자정부 수업 시간에 배울 거라. 아무튼 그러니까 이 축으로 얘네들이 해밀토니안이잖아. 해밀토니안은 이거 같잖아. 이거에 대한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거의 의미가 이게 왜 XY 축이냐, XY Z 축이냐. 실제로 이 블로스페이스 어떤 회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가하고 그 다음에 G축으로 가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렇게 가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될 것 같지만 퀀텀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페이즈가 바뀐다는 거야. 원래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회전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아니라는 점이 이제 함정이고 그 페이즈 값이 이제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베리페이즈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모델이고 실제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블로우 스피어를 얘기하기 어렵고 밴드 스트럭처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넌트리비얼 하면 트리비얼 하면 한 바퀴 돌았을 때 방향이 바뀌어요. 이 공략의 노멀 벡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노멀 벡터 한쪽을 내가 왼쪽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바퀴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 오리엔티드가 바뀌어서 밴드를 이제 시각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겐 스테이트에 1에서 1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가지고 블로우 스피어를 이제 본다고 쓰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잘 모르겠어. 사실 이 그래프 자체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 교수님이 이거 막 그려주기 막 이거는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너가 나중에 수업 듣고 설명해줘. 결론은 뭐냐? 이 인터셀 다이머라이제이션의 해밀토니안의 에너지가 보유값이 실제로 이 함수를 그려요.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피리오딕일 때 아마 이게 K 값일 거고 이렇게 원을 한 방 두는 게 이제 그 이유 이제 이건 수학적인 거고 물리적인 이유는 이제 다음 페이지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어드베틱 시오리에 대한 깊은 공부가 필요한데 대학 원과정에 있는 얘기라 말하기 어렵죠. 궁금한 거 네. 아까 감마가 4분의 파일 때 네. 이렇게 3번씩 돌려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앞에 뭐 페이지 텀이 생긴다고 했잖아. 네. 근데 그 페이지 텀이 글로벌 페이지일 것 같은데 블루 페이지냐 하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 아무 의미 없죠. 블루 페이지는.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거는 이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얘가 이거란 뜻이죠. 1,0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핀 1,0에 대해서 하는 건데, 렐러티브 페이지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글로벌 페이지. 그리고 그 블루스피어에서 같은 점에 있으면 무조건 그냥 같은 스피드. 그건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페이지는 블루스피어에서 닿지 않죠. 그래서 여기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 선에. 네. 그러니까 페이지 정보가 블루스피어는 없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글로벌 페이지가 맞고. 근데 그 글로벌 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무의미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실제로 사실 이거는 트리비얼한 모델링에서 무의미하다 볼 수 있긴 한데 아닌 모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핀인데 그래핀이 이제 이렇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잘못 그린 것 같은데. 그래핀이 예쁘게 생겼으면 그냥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없나? 각 점별로 여기에 디렉콘이 발생하나? 이 점마다. 네, 전마다. 점마다 디렉콘이 발생. 점마다 이제 디렉콘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위에서 봤지만 이쪽에서 바라본 다음에 이 축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존재를 해요. 디렉콘이라고.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2차원 그리고 이거를 이제 2차원 K 스페이스에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제 점이 있고 여기 이제 KX KY라고 했을 때 이 점 근처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콘 주위로. 콘 주위로 한 바퀴를 돈다는 게 아까 말한 요 플러스 루프로 그리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게 운동량 벡터가 이렇게 돼서 뭐 바뀐다고 전자를 운동량 벡터를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 안에서 페이지를 얻어요.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페이지가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공 임팩트 같은 이제 페이지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글로벌 페이지잖아요. 근데 그럼 이쪽 두 개를 이제 생각해보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 두 개를 하나를 일로 이렇게 보내요. 하나를 이렇게 보내요. 크로스 루프 없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이 두 사이에 두 입자의 위상차가 이걸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링과 물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외부 시스템이랑 인터랙션 했을 때 의미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입자 하나로 당연히 글로벌 페이지는 두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면은 렐러티브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블로우 스피어는 입자 하나에 대한 스피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해요 사실. 렐러티브 페이지 자체를 블로우 스피어에서. 그래서 다른 물리적인 현상들의 직관이 필요하죠. 예시들이. 이거 아니면 이제 그 누구냐 그 황교선 교수님의 그 스핀 리퀴드가 있는데 스핀 리퀴드 같은 경우도 이게 겨우 자유도가 3개짜리거든요. 한 점당 자유도 3개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입자가 총
여기 원래 스핀업 다운 이어서 입자 최대 2개가 생기는데 한 자리당. 얘네는 그러니까 2개가 생기는데 종류가 3가지야. 그게 이제 신기한 거고 이 모델에 대해서 3가지 중 하나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면 그 하나를 비지온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부르고 하나를 이제 스피논이라고 그러는데 바이존이 2개여서 바이존과 스피논이 생기는데 적당히 그냥 수학적으로 풀면 돼요. 바이존이 여기 잘 존재를 하고 스피논이 바이존 근처 돌면은 또 이런 페이지가 생긴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델에 대해서 바이존은 어딘가 이렇게 계속 국소적으로 있겠죠? 그 스피논이 이 사이를 여행을 하는 거야. 계속 페이지를 얻는 거지. 뭐 때문에? 요 베리페이지 때문에. 이 계산,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지를 얻는 것도 베리페이지 계산을 해서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결론은 베리페이지는 사실 다체 물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무조건 그 블로우 스페어예요. 여기 몰라. 이거 이 교수님 도대체 뭘 그린 건지 모르겠어. 근데 전 페이지 보면 브로스피어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서 이 두 0이랑 여기서 파이로 왔을 때 여기서 이게 확 바뀌잖아요. 블로우 스페어에서 x 플러스 방향이랑 x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아이젠 스테이트의 그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했거든요. x 플러스 방향에서 x 마이너스 방향. 그래가지고 여기가 파이랑 k는 000개랑 부호가 바뀌잖아요. 아이젠 스테이트. 그래서 이 부호가 바뀌니까 여기 있는 이 exponential i 감마 텀이 때문에 파이가 감마가 이제 파이가 돼야 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봐봐. 여기 0이에요. 여기 2분의 파이예요. 여기 파이예요. 근데 그게 왜 이거 바뀐 거랑 지금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는 지금 얻어갈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저거 그리면서 지금 저 논리대로 해보면 얘는 뭐 k가 0에서 지금 11이고 k가 2분의 파이에서 1 마이너스 1이고 k가 파이에서 11이다. 근데 11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라는 사실이 이 그림이 없단 말이야. 이 그림이 아무리 그림을 봐도 이 결론을 낼 힌트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PPT에 이해가 안 된다는. 근데 이건 뭔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간격이 그러니까 유닛 간의 간격이 AA에서 2A가 돼가지고 여기를 2A분의 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K가 파이라는 거는 그렇구나. 여기서 K가 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A일 때 A분의 파이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말은 그러면은 네, 그림이랑 이게 매치가 안 되긴 한데. 그러니까 1인데 얘가 1, 2의 i, 감마 이렇게 지금 베리페이지 없었다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K가 파일 때랑 여기가 여기일 때랑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K가 파일 때 마이너스 그거잖아.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예, 9가 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네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의 i 지금 감마이를 원하는 거잖아.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1일 때 그냥 x 플러스고 1 마이너스 1일 때 x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블로우 스퀘어에서. 그래가지고
x 플러스 방향이랑 x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아그 네, 그 거기서, 아이겐 그 얘기랑 네. 그 말을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그거 간의 그 베리페이즈가 우리가 이렇게 붙는데 그거의 값이 파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쁘진 않네. 질문해봐. 나 잘 모르겠어. 이쪽은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하나하나 따라가지 않는 이상 사실 이해하기 따라가기 힘들어요. 넘어가시죠. 넘어가면 뭐가 나? 끝난 거 같은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이어스 디스토션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디스토션이 왜곡. 네네. 그 파이어스라는 사람이 앞에 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파이어스 디스토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질량이 다른 두 문제 풀어봤어? 심플 오실레이션. 그냥 이 질량이 다른 두 개에 대해서 이 진동자 문제 안 풀어봤지? 역학원 때 이거 할 걸 안 하나? 모르겠어. 해보면 그리고 이거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제 해서 풀면 모드가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모드들이 그러니까 이 모드들이 여기는 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이 아니라 점인데 이 점 개수가 입자 전체 개수랑 똑같고 근데 입자가 뭐 한 100만 개 있으니까 선처럼 보이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모드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질량이 같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마도 질량이 같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게 그거거든요. 그 올본딩이라는 게 그 고전역학으로 치면 다 같이 트랜슬레이션 하는 운동.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가장 에너지 높은 상태가 다 안티시메트릭하게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진동하는 게 이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 가장 불안정해지잖아요. 여기가 가장 세지고 얘네들이 이제 눌렸으면 여기도 사실 포텐셜이 있죠. 많이 눌렸기 때문에 밀어내고 싶고 여기는 많이 당겨졌으니까 많이 멀어졌으니까 당기고 싶고 에너지 상태 제일 불안정한데 그래서 질량이 똑같으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질량이 다르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갈라져요. 질량이 달라지면 이게 계산하고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트랜슬레이션이고 여기가 안티시메트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질량이 같을 때예요. 질량이 같은 두 입장,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왜 저거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기 힘드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그림이 2n개짜리 아톰 체인인데 2n개짜리 아톰 체인인 거를 이제
두 개씩 그룹을 해서 서로 질량을 다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은 n개짜리가 두 개 그려지는 거죠. 밴드가 두 개 그려져도 돼요. 그러니까 2n개짜리는 선을 하나로 그렸는데 n개짜리 두 개로 그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피리오딕 대칭성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걸 왼쪽으로 접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둘이 동등한 거예요. 얘를 그냥 이대로 접어도 돼요. 왜냐면 이걸 2n개짜리의 밴드로 봐도 되지만 n개짜리 두 개로 봐도 돼서 이제 일부러 흑색, 흰색, 흑색, 흰색으로 나눈 건데 사실 같은 입자인데 일부러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같으면 이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접혀요. 오케이? 근데 이제 질량을 다르게 하면 이게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그 질량 갭이 이제 이 큰 차이가 돼요. 이 차이가. 그래서 질량 갭이 생기면 밴드 갭이 오픈이 되고 그 오픈하는 과정에서 인버전이 발생을 하고 그 인버전 한 때 생기는 친구가 누구냐? 그러니까 인버전이 어떻게 발생하냐고 사실은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생긴 애가 이 밴드 인버전을 겪고 나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 얘네 둘은 거의 동등한 상태인데 에너지로 보면 거의 동등하거든요. 거의 동등한데 차이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합이 있으면 에너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n개의 결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2n개니까 n개의 결합이 있죠. 2n개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결합이 두 개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대충 그냥 이거에 곱하기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 굉장히 넘버가 크면 사실 이 무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에너지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상태가 변했잖아요. 같은 에너지 상태에 대해서 상태가 다르다. 그래서 토폴로지컬 트리비얼, 넌 트리비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질량이 다른 입자의 진동에 대해서 이 파이어스 디스토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토폴로지컬 엣지 모드다 얘기를 하고 이거에 관련된 이제 모델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핀 같은 경우가 이제 퀀텀 홀 이펙트에서 그래핀, 그러니까 퀀텀 홀 이펙트 처음 예견을 한 게 질량 다른 거를 그래핀 6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핀 6개 있는 거에서 하나를 A, 하나를 B, 하나를 A, 하나를 B, 하나를 A, 하나를 B로 두면은 얘네들의 질량 차가 이 디렉 콘이 여기 원래 갭이 없었는데 이 질량 차가 이제 이렇게 콘의 갭을 만들어주면서 토폴로지컬 엣지 스테이트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퀀텀 홀 이펙트의 이 개념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밴드 인버전이 발생한 조건이 갭이 오픈됐어요. 오픈이 돼야만 해요. 닫혀있던 걸 열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닫혀있던 걸 열어야 돼요. 닫혀있던 걸 어떻게 여냐? 예를 들면 뭐 퀀텀 이펙트 같은 경우는 자기장을 건 거죠. 자기장을 걸어서 질량이 다른, 질량은 아니고 디렉트 질량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에너지 차이가 어떤 질량과 같은 결과를 줘서 그게 이제 퀀텀 홀 이펙트고 두 번째 모델이 이제 SSH라고 다이머가 있죠. 다이머.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인데 질량이 다른 것들에 대한 체인.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화학에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걔네도 토폴로지컬 엣지 스테이트를 갖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전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물리에서 존재한다. 이게 토폴로지컬하게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만나게 하면 결국 끝에
이런 언페어드 엣지 스테이트가 존재한다. 결론이. 그러니까 일단 뭘 얘기하면 되냐면 이런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토폴로지컬한 트리비얼한 상태와 넌트리비얼 상태를 고정시킬 수 있어요. 일단 그 상태에 있으면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토폴로지컬한 현상이 언제 발생하느냐? 사실은 얘네들이 계속 얘를 진동하고 있죠. 진동하고 있는데 얘랑 그래서 얘는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얘랑 얘를 서로 붙여놔요. 컨터 홀 이펙트 같은 경우도 이쪽이 인슐레이터랑 그 다음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서로 붙여놨을 때 이 경계에서 엣지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둘과 상호작용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얘와 얘를 서로 붙여놔야 엣지 상태가 생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엣지 스테이트인그에서 토폴로지컬한 특성이 다른 두 물질을 붙였을 때 발생한다. 무조건 혼자 있을 때 발생 안 한다. 혼자 있을 때 발생 안 하고 붙여놔야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